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를 위해 밤새워 도와줬는데 고마운 말 한마디 없이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 항상 양보하고 배려했는데 정작 내가 힘들 때는 외면하는 사람들. 착한 마음으로 베푼 호의가 독이 되어 돌아오는 현실 말이죠. 오늘은 이런 악순환에서 벗어나 똑똑하게 인간관계를 관리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갑다고 오해받을 수 있지만 이것이야말로 진정 자신을 지키면서도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지혜입니다. 때로는 적당한 무관심이 과도한 친절보다 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선량함의 한계를 두어라. 친절은 좋은 것이지만 지나치면 약점이 된다라고 말한 것은 미국의 벤저민 프랭클린입니다. 착한 사람의 가장 큰 실수는 무제한으로 베푸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호의를 당연시하기 시작하면 그 관계는 이미 균형이 깨진 상태입니다. 내가 10을 주면 상대도 최소 3, 4는 돌려줘야 건강한 관계입니다. 하지만 착한 사람들은 상대가 1도 주지 않아도 계속 10을 줍니다. 이는 관대함이 아니라 자기 파괴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과잉 친절 증후군이라고 부르며 결국 자존감 저하와 인간관계 피로감으로 이어진다고 경고합니다. 진정한 친절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상호 존중에 기반해야 합니다. 일방적인 베풀면 상대방을 의존적으로 만들고 자신은 피해자가 되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건강한 관계란 주고받는 균형이 있어야 하며 이 균형이 깨졌을 때는 과감히 선을 그어야 합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 때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하세요. 상대의 반응을 보고 다음을 결정하는 겁니다. 감사함을 표현하고 보답하려 노력하는 사람에게만 계속 베푸세요. 당신의 친절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상대방이 알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하지 마라.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사람의 친구는 아무의 친구도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만인에게 사랑받으려는 욕구가 당신을 노예로 만듭니다. 세상에는 당신이 아무리 잘해줘도 불만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에너지를 쏟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세요. 그들은 선택적으로 관계를 맺습니다. 자신에게 도움이 되거나 진정성 있는 관계만 유지하죠.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다가 정작 중요한 사람들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마세요. 현실을 직시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당신을 싫어할 사람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이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간 본성의 문제입니다. 가치관, 성향, 이해관계가 다르면 갈등은 필연적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은 기회비용만 증가시킬 뿐입니다. 대신 당신을 이해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집중하세요. 소수의 진정한 관계가 다수의 피상적 관계보다 훨씬 가치 있습니다. 당신을 험담하거나 이용하려는 사람들과는 과감히 거리를 두세요. 미안해, 요즘 바빠서 라는 말로 충분합니다. 설명할 의무도 없고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의무도 없습니다. 세 번째, 감정적 투자에도 수익률을 따져라. 워렌 버핏이 위험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데서 온다 고 말한 것처럼 인간관계에서도 무작정 투자하면 안 됩니다. 비즈니스에서는 ROI 투자 수익률을 따지면서 왜 인간관계에서는 무작정 퍼주기만 할까요? 당신의 시간, 에너지, 관심도 모두 소중한 자원입니다. 어떤 사람과 있으면 에너지가 충전되고 어떤 사람과 있으면 완전히 소진됩니다. 후자와의 만남을 줄이고 전자와의 시간을 늘리는 것, 이것이 바로 감정적 투자의 지혜입니다. 감정도 자산이며
이 자산을 어디에 투자할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감정적 뱀파이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항상 부정적이고 끊임없이 문제만 늘어놓으며 당신의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명백히 손해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도와줘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당신만 지쳐갑니다. 반대로 당신에게 긍정적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 있으면 웃게 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며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지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야말로 투자할 가치가 있는 관계입니다. 만남 후 기분을 체크해 보세요. 만나고 나서 기분이 나빠지거나 피곤함만 남는 사람이라면 그 관계의 필요성을 재고해 보세요. 시간은 한정적이고 좋은 사람들과 보낼 시간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감정적 투자도 현명하게 해야 합니다. 네 번째, 아니요 라고 말하는 용기를 길러라. 스티브 잡스는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이 예스라고 말하는 것만큼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착한 사람들의 치명적 약점은 거절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상처받을까봐, 나쁜 사람으로 보일까봐 무리한 부탁도 들어줍니다. 하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관계를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명확한 거절은 오히려 상대방으로 하여금 당신을 더 존중하게 만듭니다. 경계가 명확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거든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경계 설정 효과라고 부르며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아는 사람이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한다고 분석합니다.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들여다보면 대부분 거절당한 상대방의 반응이 두렵습니다. 화를 낼까봐, 서운해할까봐, 관계가 나빠질까봐 걱정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거절을 못하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부탁을 받게 되고 결국 관계의 질이 떨어집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당신의 거절을 이해할 것입니다. 당신도 한계가 있는 인간이라는 점을 인정할 것입니다. 반대로 거절했을 때 화를 내거나 관계를 끊으려 한다면 그 사람은 애초에 당신을 이용하려 했던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단호하게 말하세요. 이유를 길게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변명을 늘어놓으면 오히려 상대방이 그 변명을 뚫고 들어올 여지를 줍니다. 거절당한 상대가 화를 낸다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난 것입니다. 다섯 번째, 타인의 문제에 과도하게 개입하지 마라. 심리학자 칼 융은 당신이 다른 사람의 그림자와 싸우고 있는 동안 당신 자신의 빛을 잃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착한 사람들은 남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처럼 여기며 해결해 주려 합니다. 하지만 타인의 문제는 타인이 해결해야 할 몫입니다. 당신이 대신 해결해주면 그 사람은 성장할 기회를 잃고 당신은 에너지만 소모합니다. 물론 조언은 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나서서 해결해주는 것과는 다릅니다.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타인의 문제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자립심을 해치고 의존성을 키울 뿐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당신이 해결해준 문제가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증상만 치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또다시 당신을 찾을 것이고 당신은 계속해서 같은 문제로 골머리를 앓게 됩니다. 진정으로 그 사람을 도우고 싶다면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네가 해결해야 할 일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라고 되돌려 주세요. 조언을 구한다면 해주되 직접적인 해결책을 요구한다면 거절하세요. 여섯 번째,
상대방의 진짜 의도를 파악하라. 마키아벨리는 사람들이 당신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모습과 실제 모습은 다르다고 간파했습니다. 세상에는 당신의 착함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들은 당신이 거절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합니다. 친한 척하며 접근해서 무언가를 얻어가려 하죠. 진짜 친구와 이용하려는 사람을 구분하는 법은 간단합니다. 당신이 거절했을 때의 반응을 보는 것입니다. 진짜 친구라면 이해하고 관계가 변하지 않습니다. 이용하려던 사람이라면 태도가 돌변하거나 멀어집니다. 또 다른 구분법은 상대방이 평소에 당신에게 어떻게 하는지 관찰하는 것입니다. 항상 도움만 요청하고 당신이 힘들 때는 관심조차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면 의심해 봐야 합니다. 진정한 관계는 양방향이어야 하며 일방적인 관계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특히 급작스럽게 친해지려 하거나 처음 만남에서부터 과도한 호의를 보이는 사람들을 조심하세요. 진정한 관계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쌓아가는 것입니다. 너무 빨리 가까워지려 하는 사람들에게는 숨겨진 의도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당신에게 부탁할 때 그 사람이 평소에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 되돌아보세요. 항상 받기만 하던 사람이라면 이번엔 거절해 보세요. 그때의 반응으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7번째, 자기 시간의 가치를 높여라. 아인슈타인이 시간은 가장 중요한 자원이다.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생명을 낭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듯이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주어진 자원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인생의 질이 결정됩니다. 착한 사람들은 자신의 시간을 너무 헐값에 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신의 한 시간이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 계산해 보세요. 직장인이라면 시급으로 환산할 수 있고 자영업자라면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의 가치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함부로 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명확한 대가를 요구하거나 거절하세요. 시간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중요하고 긴급한 일,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 둘 다 아닌 일로 분류해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청하는 일은 세 번째나 네 번째 범주에 속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요청으로 인해 자신의 계획이 계속 바뀌는 사람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당신의 인생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 좌우되게 됩니다. 자신만의 시간을 지키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 관리의 핵심입니다. 미안, 그 시간에는 다른 약속이 있어 라고 말하세요. 그 약속이나 자신과의 약속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운동, 독서, 휴식 등 자기 개발을 위한 시간도 소중한 약속입니다. 이런 시간을 지키는 사람이 결국 더 성장하고 더 많은 것을 성취합니다. 8번째, 무관심이 때로는 최고의 관심이다. 프랑스 작가 앙드레 지드는 너무 많이 주면 상대방이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고 통찰했습니다.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적당한 무관심이 더 매력적인 사람을 만듭니다. 항상 신경 쓰고 챙겨주는 사람보다 적당히 거리를 두면서도 필요할 때 도와주는 사람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이는 심리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너무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가치가 절하되고 조금 어려운 것일수록 더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희소성의 원리가 인간관계에서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무관심하다는 것은 냉정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본다는 의미입니다. 상대방의 모든 문제에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필요할 때만 적절히 개입하는 것입니다. 또한 무관심은 자신을 보호하는 방어막 역할도 합니다.
모든 사람의 감정에 일일이 반응하다 보면 정작 자신의 감정을 돌볼 여유가 없어집니다. 적당한 무관심은 감정적 에너지를 보존하고 정말 중요한 순간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상대방의 연락에 즉시 답장하지 마세요. 조금 시간을 두고 답하세요. 만남 요청도 항상 오케이 하지 말고 가끔은 다음에 만나자고 하세요. 이런 작은 거리두기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당신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만들 것입니다. 똑똑한 무관심으로 진짜 행복을 찾아라. 붓다는 집착을 버려야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착함과 바보스러움은 다릅니다. 진정 착한 사람은 자신을 지킬 줄도 알아야 합니다. 무작정 베푸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곳에 가치 있게 베푸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주고받는 균형, 거리의 균형, 관심의 균형을 유지해야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관계는 결국 지속되기 어렵고 양쪽 모두에게 상처만 남깁니다. 오늘부터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하지 말고 내 감정과 시간의 가치를 인정하며 명확한 경계선을 설정하고 상대방의 진짜 의도를 파악하세요. 때로는 거절할 줄 알고 때로는 무관심할 줄도 아세요. 이런 변화가 처음에는 어색하고 죄책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 건강하고 의미 있는 관계들이 당신 주변에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아끼는 사람들은 이런 변화를 이해하고 존중할 것이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멀어질 것입니다. 당신이 소중한 사람에게 집중할수록 더 의미 있는 관계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똑똑한 무관심으로 진짜 행복을 만들어 가세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진정으로 소중히 여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